안녕하세요. 김대복입니다. 뉴욕 시장이 33년 만에 최대의 폭락 사태가 나왔고, 우리 시장도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시장의 저점은 어디이고 어디에서 반등할 것이냐,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장 끝까지 여러분들 잘 청취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도 리치튜브 구독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기, 알람 버튼을 누르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사상 처음으로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모두 지금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미 제가 이제 2월 말부터 또 3월 초에 특집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이 본질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거품, 이것이 이것이 지금 터지면서 결국은 지금 새로운 어떤 베어마켓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모두 동원해서 이것을 막으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는 뚜렷한 어떤 대안을 아직까지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봤는데,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장에도 재료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결국은 이제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나왔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공매도를 이제 강화시켰던 부분에 이어서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의 한도를 확대하는 시장 안정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장 안정책이 나와서 시장은 조금 실패했죠. 그렇지만 두 번째의 안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에 중요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오늘 같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늦게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1680 이 자리에서 장 종가상으로 1771 라인까지요. 1771 라인까지 지금 약 5.43%,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다른 양봉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아래 꼬리를 다른 해머형의 양봉이 나왔고, 이 꼬리가 5.3%이기 때문에 단기 저점에 대한 가바닥, 그러니까 신뢰를 조금 가질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3%까지 내렸습니다. 어저께 코스닥이 사이드카가 나왔고, 오늘은 아침부터 지금 현재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댔는데, 이게 10포인트에서 장 종반에 쭉 올라가다 밀리긴 했지만 지금 종가상으로 524에 마감이 돼서 장 저점이 7.6%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도 음봉에서 마감이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이죠. 일봉상으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갭 내고 아래로 쭉 밀었다가 이 갭을 부분적으로 개피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갭을 지금 아직까지는 돌파하느냐 여부가 관건이지만, 오늘 시장 흐름은 양대 시장이 모두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과연 얼마만큼의 상승을 가져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만 가지고 결정하기가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모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조금 들어왔지만 코스피는 연속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과한 매도 국면에서 지금 현재 기술적인 반등은 들어가겠지만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는 게 급선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저께 미국 시장을 한번 보면요, 33년 만에 지금 현재 최대의 낙폭이 나왔죠. 최악의 폭락 사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우가 9%가 내렸습니다. 장중에 9.9%, S&P가 9.5%, 나스닥이 9.43%가 내렸는데, 시장 흐름에서는 거의 10% 가까이가 하루에
급락했기 때문에 이게 블랙맨 먼데이에 이어서 지금 현재 검은 목요일까지가 됐기 때문에 이건 에브리데이 지금 현재 블랙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집으로 드렸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트럼프는 지금 현재 그 의회의 어떤 그 비준을 끌어내기 위한 이런 흐름에서 그런 것을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재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도 지금 같아 이렇게 봐야 되겠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급락 사태이다. 이 빅스 지표만 보더라도 2019년도 리먼 사태가 있었을 때 80% 이렇게 올라왔댔는데 이게 73까지 급격히 올라갔다. 이렇게 변동성 구간에서는 위험 상품을 선호할 수가 없는 자리죠. 그래서 위험 상품을 빨리 팔고 안전한 자산으로 자금이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 어저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료가 하나 또 나왔죠. 미국도 재료가 나왔는데 그 재료가 약발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재료가 나온 것이 결국은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것들은 여기에 금리 여기 흐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인하했고 0.5%의 금리를 인하했죠. 미국은 이제 그 베이비 스텝으로 0.25%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데 0.5로 갈 경우에 이것은 빅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도 다음 주 17일과 18일 날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를 0.93% 그러니까 0.93을 퍼센트를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하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지금 거의 1개월 만에 1.7%, 1.5%를 내리겠다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역사상에 지금 없는 거죠. 근데 시장은 반영하고 있지만 시장은 반전하지 않고 9%가 내렸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어저께 지금 보면 연준에서 부랴부랴 재료를 냈잖아요. 그 재료가 연준이가 지금 현재 그 초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우리가 이제 레포라고 해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 한도를 1,500억 달러에서 어저께 1,750달러로 250억 달러를 증액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조치는 4월 13일까지 지속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450억 달러 규모의 2주짜리 기간물의 어떤 레포를 연장해서 500억 달러 규모로 지금 한 달짜리로 레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건 굉장히 큰 재료예요. 그렇지만 주가는 돌리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안전자산으로 선호하려는 시장 심리가 굉장히 강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채권 금리라는 게 채권 금리가 안전자산으로 가면 이렇게 금리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반대로 오른다는 얘기인데 채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실질적으로는 폭락에도 불구하고 10일 날, 11일 날, 12일 날 보면 이렇게 반전의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물론 이제 10년물, 30년물짜리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시장 흐름이 나오면 캐시 선호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금 선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자. 근데 현금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달러를 확보한다는 얘기이고 달러를 확보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장기물 같은 경우를 이게 현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역시 채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물을 선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올라가는 속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쪽 안에서도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급격하게 시장은 지금 현재 반전의 고리를 만들 확률이 많다. 그동안에 그 채권 금리는 이렇게 10년물이 이렇게 다운되다가 10년물이 돌아서고 있다는 게 부담이죠. 지금 현재는 약간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우려하고 있는 거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스프레드잖아요. 이게 이제 그 하이 일드 CDX 이제 그 여기 보면 그 디볼트 스왑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부도율을 나타내는 건데 이제 고금리 그러니까 저금리 말고 하이일드 채권 금리가 지금 현재 계속 높아지면 그 우량주 그러니까 국고채나 이런 쪽은 부담이 없지만 일반 회사채 중에서도 그 이제 위험률이 높은 회사채들은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이게 증거이죠. 여기를 보면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솟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 표면적으로는 지금 현재 버블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유가의 치킨 게임을 하면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의 그 셀 오일 기업들을 붙잡겠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건데 이쪽에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금융에서 빌려준 자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이힐드 채권이 부담스럽게 올라가면 주가가 지금 현재 단숨에 터닝 포인트가 나오더라도 쉽게 돌아서기가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도 어저께도 한번 특집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이걸 보면 이게 이제 하이 일드 스프레드입니다. 그 이제 국채하고 지금 현재 일반 일단 정크본드 수준에 있는 채권의 스프레드가 이게 이렇게 급격히 넘어서 2019년도 이런 자리를 넘었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자금을 계속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자금의 어떤 경색 현상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쉽게 기술적인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지만 좌우지간 주가가 고점에서 떨어지는 이런 속도나 지금 현재 하락이고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조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번 시장은 11년간의 부울마켓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내려오면서 베어마켓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거죠.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서야만 대한민국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사실은 지금 현재 요거는요,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제 그 주가가 어저께 10%가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민주당이 계속 반대만 할 수 없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슈퍼 감세에 대한 이런 것을 통과시켜주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네가 정책을 잘못했지 않았느냐 뭐냐 하면 트럼프 너가 그동안 지금 계속 강조하던 그 다우 지수 같은 경우가 네가 지금 현재 그 경선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 선거가 되고 난 이후에 계속 자랑하던 게 지금 현재는 그 자리를 깨고 내려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쪽을 통과 안 해주니까 트럼프는 아예 큰 카드로 비규슈를 국가 비상사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주가가 더 떨어지면 이걸 선포해도 민주당이 할 말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좀 더 의회의 비준을 갖지 않고 가져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주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가 나오는 거다. 결국은 이제 이 흐름이 데드캣 바운스가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데 이 캣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 하락폭의 61.8%를 넘기는 어렵다고 봐요. 뭐 혹자들은 이게 쌍봉을 그리기 위해서 고점을 넘고 이런 재료가 나오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 주가도 그래요. 241선을 깨고 내려가서 지금 이격을 한 83%로 줄였다가 리바운딩 줬다가 그 리바운딩 했던 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저점을 깨니까 그 이후에 첫 번째 내렸던 만큼 뒤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61.8%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50% 정도까지는 올라온다. 그럼 주가가 지금 현재 고점에서 21% 내렸으니까 이렇게 대반등한다면 결국은 하락폭의 절반 수준은 이 1안이나 2안이 나오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3안이 나오면 이거는 38.2% 이 자리도 못 넘고 아래로 저점을 깨서 나는 새로운 저점을 만들면서 시간을 끌 거다. 주가라는 것이 하락하게 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간이 얼마를 걸려서 저점이 나올 거냐. 또 하나는 얼마 만에 폭을 가지고 하고 난 뒤에 주가가 돌아설 거냐. 이 두 가지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려온 폭으로 보면 시장은 더 많이 빠질 건 단기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도 크진 않다. 근데 미국 시장은 재료가 안 나오면 더 커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쪽의 이 통화 정책이 언제 3월 17일에서 18일까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다음 주 초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자리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한 번 더 아래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저는 1안은 50%, 2안은 30% 만약에 샌더슨이 우세하는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지금 내린 폭만큼 앞으로 그 11월 달까지 추가적으로 더 내리는 이런 약세, 베어 마켓이 진행될 것이다. 근데 약간 중간으로 샜는데요. 우리가 과연 우리 주가는 어디에서 멈출 거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가를 한번 볼게요. 우리 주가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반전의 고리가 나왔잖아요. 1690에서 80에서 반전에 했으니까 주가는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갔을 때 과연 이제 여기 중심 라인 이번에 저점이죠. 여기 1968 이 자리를 과연 이제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반전이 나오더라도 이 자리를 지금 현재는 돌파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1824 이 자리는 주초에 만약에 시도를 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시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형태는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가 갭이고요. 이렇게 갭이 붙여서 이렇게 갭런을 하다가 갭을 하고 갭런을 하다가 주가는 한 번 더 이 자리로 오니까 이 부분에서 매도하고 비중을 줄이고 이 부분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테마주 이런 것들이 과연 올라갈 것이냐 저는 안 간다고 봐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지금 현재 테마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와서 빨리 갈아타는 게 중요하다. 주초도 좋고 이건 갈아타고 그 자리를 보지 않는 게 좋겠고요. 오늘 지금 현재 저점을 형성하고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그 저점을 깨지 않는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게 좋겠고요.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 직전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 너무 빨리 이익 실현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 시장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좋아서는 되지 않다. 첫 번째로는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끌고 가고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 오늘처럼 추가적으로 좀 더 나와서 개인의 어떤 고통이 부분적으로 당할 때 그렇게 가고 특히 이렇게 부분적으로 당할 때는 어떤 것들이 가죠? 개인들이 자기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지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 신용이나 이런 것들, 론을 썼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충격 파장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처럼 내가 부동산을 떨어가지고 일정 부분을 이쪽으로
계속 우량주 중심으로 샀던 이런 자금들은 당장은 잘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제가 가바닥을 쳤다고 했죠. 예, 코스닥도 일정 부분은 가바닥이 됐다.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487이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긴 자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갭을 메우러 들어가는 거고, 예, 코스닥은 이렇게 왔지만 또 반등할 때는 또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게 특징이죠. 코스닥은 왜냐하면 수급이 이번에도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 589를 넘었다가 밀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자리고, 주초에 만약에 이 갭을 메우고 바로 내리는 이런 자리가 나오면 좋은 매수의 기회이죠. 좋은 매수의 기회. 만약에 이 자리를 오르지 못하고 다시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은 3월 17일, 18일까지 충분히 기다려보는 이런 전략 유효하고 여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가지고 내 멘탈을 관리했던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저점에 신뢰가 있을 때 한번 단기적인 공략을 진행하고, 그리고 저점이 확인대로 내려오는 이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베팅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더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주가가 내리기 이전에 상승을 가져갔던 지금 현재 테마 관련주들, 이것은 이 테마는 이제 절대적으로 잘 안 올 테마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그 녀석과 관계되어 있는 테마들은 지금 현재 오를 때마다 팔아서, 아니면 안 오르더라도 팔아서 지금 현재 많이 빠져있던 종목으로 교체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여전히 미국 시장이 지금 확실하게 터닝 포인트를 잡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술적인 반등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잘 대응하신다면 진짜 기회는 이번 파동이 대체적으로 하락 파동이 마무리되는 자리에서 아마 빅랠리가 나올 것이다. 그 랠리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시했던 전략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김대복 대표의 상승 기운이 듬뿍 담긴 하트 선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